순간 내가 내 애인과 단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순간. 대한민국 성생활 리포트.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킨제이 리포트가 있었다면 2020년 대한민국 성생활 리포트가 대한민국 남녀의 은밀한 사생활을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워월드 MC 예린입니다. 옆에 나와 계신 분은? 타워러브 이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인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성생활 리포트 참여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코로나하고 함께 잘 지냅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예. 근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비법이 있을까요? 항상 뭐 불로초를 먹고 있습니다. 불로초요? 예. 불로초가 효과가 좀 있나 봐요. 그럼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말고도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께서 한 분 나와주셨는데요.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성인 배우 출신이며 성은 예술이다의 성기두 그리고 열PD 작은 짝꿍이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준열이라고 합니다. 준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전 이력에 네. 성인 배우로 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네. 전에 활동을 했는데 한 3년가량 3년이요? 작품으로는 한 20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편이요? 네네. 근데 제가 성인 배우라고 하면은 조금 지금 처음 뵙는 건데 어떻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영화로도 출품이 되는 거고 아니면 유튜브로도 있고 이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우선은 그걸 접하게 된 계기는 연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기 학원을 이제 다니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네. 애로 현직 배우님을 알게 돼서 지인으로 네. 그분 소개로 이제 페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가요? 고가인가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네. 그 장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에마 부인 같은 그런 장편 영화가 아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편 짤막한 거 한 3개가 붙어 있는 예. 그래서 뭐 그런 작품을 20편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TV? 맞아요. 그런 거 예, 그쪽으로 이제 팔로가 좀 열려 있죠. 아. 그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연인끼리 가는 모텔에 가면 네. TV 틀면 바로 나오는 예, 그런 영상들 속에 제가 어딘가에 분명히 지금도 돌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흥미를 갖게 되신 것도 되게 특이하시네요. 경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네,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좀 미약하긴 하지만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냥 자랑스럽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또 홍보도 하실 수 네, 있고. 뭐 조금. 예.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거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계세요? 우선 제 개인 채널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개그, 코믹, 그리고 이제 토크 위주 지금 전직 이런 타이틀 있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컨텐츠를 바꾸는 이제 그런 계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타 채널에 활동하고 있는 성인 컨텐츠가 있어요. 예, 전직의 그런 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네. 그것도 어떤 분과 연이 닿아서 그래서 이제 성인 컨텐츠에 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도 성인 배우 하셨을 때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채널에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촬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팩트적으로만 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실제로 하느냐.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에로 영화 AV계 쪽은 실제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구속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약간 껑충 뛰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그거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 일본 쪽에서 의뢰가 좀 들어와요. 어떤 암암리에 그런 섭외가 들어옵니다. 네. 이쪽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제안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경로를 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면은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AV, 에로 그리고 또 하나는 포르노. 예, 포르노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포르노 쪽이 좀 더 페이가 괜찮아요. 네. 에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접하고 그 촬영을 하고 국내로 입국을 하면 바로 공항에서 체포가 돼요. 구속이 됩니다. 정말요? 그래서 결론은 포르노는 우리나라 국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나라 가서도 촬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촬영하면서 되게 네. 조금 애로사항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실제로 못 하니까 힘들어요. 그게, 참아야 돼서. 네, 그게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흥분이 울컥하는데 울컥이요? 흥분은 안 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게 극도로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특히 첫 촬영 때 기억이 남는데 혈기 왕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그러면 그런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대 후반입니다.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뭐 그때는 하늘을 찌르듯이 그냥. 그러면은 촬영을 활동을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3년이라고 그만두신 지 3년인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활동한 시기가 한 3년 정도. 아, 네. 총.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못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겠죠. 네, 거의 죽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 활동을. 집중을 하니까. 그쵸. 초반에는 그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감독님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촬영 장소를 가면은. 그래서 그분들 속에 우리 배우들은 올루드로 있거든요. 정말 끔찍해요, 그게. 지금 정신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좀 고민이 될 정도로. 혹시 술을 먹고 촬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맨정신으로. 와, 네, 정말 맨정신으로. 대단하시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못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끝나고, 내 이제 여자친구나 애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조절이 안 돼요. 왜냐면 그 감정 상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성의 정체성. 그게 이제 초반 단계 에로 배우의 에로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일인지 약간 그 경계가 조금 내가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 건가? 네, 촬영 때는 여배우와 내가 효과.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흥분이 되니까 네. 발기가 되잖아요. 거기서는 자제를 해야 되고 촬영이 끝나고 나의 애인과는 이게 자제를 했던 그 컨트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왕좌왕돼서 그럼 조로가 되기 쉽겠네요. 실제 할 때는. 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발기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어. 예, 처음에는 발기가 잘 안 되고 예, 오히려 거꾸로죠. 여기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어머. 그러니까 그게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 예,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되게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는데 되게 힘드셨겠다. 그게 그때는 네. 그 컨트롤이 그러니까 누가 날 보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고 그거는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그럼 상대 여배우도 흥분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한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이제 촬영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삽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라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의 반스타킹. 그래서 보통 검은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줄줄 말죠. 여자 같은 경우 약국 가면 이제 살색의 그 테이프. 예, 그래서 그런 걸 착용을 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데서도 수시로 계속 그걸 갈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자연적인 생리 때문에 생리 현상, 예, 흥분의 그런 액이 나오고. 정말 힘드셨겠다. 네,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연기는 오히려 리얼하겠어요, 그러면. 연기는 리얼하죠. 저도 모르게 거기 빠져드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삽입을 할 뻔한 적도 있었고 순간 내가 내 애인과 단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순간 너무 거기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 순간 훅 빠져요. 그럼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사고가 이게 터지는 진짜 거예요. 본능을 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이 인간을 되게 희한하게 만들어. 지금 생각해도 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서 제가 그 박사님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성생활 리포트를 왜 하는지, 왜 지금 진행을 하게 됐는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유튜버 분들께서도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래 그 킨제이 리포트하고 취지가 비슷합니다. 그때는 1950년대였는데 지금의 이제 성생활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를 일단 생생하게 알아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각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 100명이나 한 500명 이렇게 한 이후에 통계를 내 가지고 한번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책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책에
TV에서도 뭐 발표할 수도 있고 방송으로 일단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일간지나 이런 데 좀 제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성실태는 이렇다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속 시원하게 등 긁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줄 곳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성에 대해서 누구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은밀하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네. 자기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남의 또 비춰봐서 더 좋은 점은 또 개선하고 또 너무 또 심한 점은 좀 고치고 이러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준열님과 또 그런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전에 네.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남녀가 그렇게 뜨거워졌잖아요. 예. 그러면 촬영 후에 예. 뭔가 썸씽이 이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어, 그런 일이 있고요.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저도 약간 조심스러웠고 그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가 다 껴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나 이제 실장 분들이 항상 같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용을 쓰고 재주를 부린다면 가능은 하죠. 사람 관계인데. 예.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저와 촬영을 같이 함께 했던 배우들은 남자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항상 남자친구 관계에 대해서 촬영장에 오면은 항상 이렇게 토크를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도 예,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속으로 옆에서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적게 되는.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방어막을 좀 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었던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요. 오히려 성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절제를 많이 합니다. 준열님도 절제력이 좀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절제력도 상당히 있고요. 저도 성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좀 약간 겸손하면서 어쩔 때는 좀 오픈 마인드. 성은 예술이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드린 게 저는 성은 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오픈하는 사람이 그런 게 좀 절제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네, 준열님 혹시 저희 성생활 리포트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됐는지.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지인이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채널이 있다더라 얘기를 해줘서 저도 조금 이렇게 봤죠. 근데 저 생각으로는 약간 다른 성인 컨텐츠 채널과 좀 다른 뭔가 몽환적이면서 좀 교육적이면서 뭔가 얻을 게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컨텐츠 채널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저렴하다, 싸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좀 약간 고급진? 남성 구성의 선생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뭐 그런. 그래서 저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사님을 되게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정도 눈은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보는 눈이 그럼 뛰어나신 거네. 우리 준열님께서. 네. 네, 이제 좀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성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 이상을 좀 차지하지 않나. 사실 이 성이라는 거는 남성, 여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남성, 여성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없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예술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평소 파트너와 성과 서로의 성 욕구에 대한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네,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성교시 매번 자주 한다? 네, 그 얘기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서 성에 대한 공부와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예, 우선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몸으로 우선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몸으로요? 예, 그리고 뭐 책을 본다기보다 이제 성향 자체가 책을 보는 걸 좀 잘 못해서 그래서 그런 컨텐츠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요즘엔 그런 게 좀 많이 발달되어 예, 있죠. 그래서 뭐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성행동 실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자위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우선 중학교 아니면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요. 예, 중학교 때 그냥 이제 뭐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얼떨결에 아 이게 자위구나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그냥 접했던 것 같습니다. 자위 방법과 평균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자위 방법 뭐 일반적으로 좀 도구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좀 많이 자위를 했던 것 같고 시간은 글쎄요 뭐 10분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 한 달간 평균 자위 횟수는? 술 담배를 끊듯이 자위도 좀 끊은 지가 됐는데 정말요? 예. 그래서 그 없는 거네요, 거의. 지금 현재는 없어요.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전 얘기라. 실제로 그러면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가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예,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예, 몸으로 이제 행동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나서 뭔가 상쾌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박사님 뭔가 답은 없겠지만 이게 자위를 하는 게 뭐... 왜냐하면요. 좀 빨리 사정하는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심신이 탈진이 되거든요. 그럼 좀 허무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하면은 그래도 남녀 간의 교감이 있잖아요. 네, 사랑을 나누고 네. 대화도 하고. 그냥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하는 식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정 위주로가 아니고 여유 있게 좀 터치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면서 하면은 전혀 이제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그 준열님은 야동을 언제부터 어떻게 보게 되셨는지. 야동 또한 중학교 때 접했던 것 같고요. 네. 우연치 않게 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특히 남학생들은 좀 더 빨리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 그런 식으로. 오랜만이다, 비디오 테이프. 네. 그래서 그걸로 접했고 그때부터 자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즘에 지난 한 달간 평균 그 야동 시청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야동도 굉장히 접한 지가 좀 됐어요. 예.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고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안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 경지도 어느 정도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실전이 좀 더 중요한 그런 것도 있고 예. 야동은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안 본 지가 좀 됐습니다. 준열님의 첫 성경험은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선배분이 기억나세요? 네, 지금도 뭐 정확하게. 왜냐면 이런 질문을 제가 간간히 좀 많이 받아요. 네. 간간히 이제 많이 받는데 한 가지만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폐가였어요. 네, 폐가? 그래서 아무튼 저보다 이제 연하 동생이었고, 연하요? 예, 화려한 친구였었어요. 예, 그건 뭐 알아서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뭐 그 기억 때문에 사실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 경험에 대한 그 기억이나 만족도가 조금. 네, 좋았었고요. 네. 좀 색다른 세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색다른 세상. 예,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무튼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그때 나이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과 뭐 쾌락? 그랬었습니다. 네. 섹스 상대는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여성분들과 만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뭐 20명 이하인지 이후인지. 우선은 그 이후겠죠. 제가 예. 여기 지금 열아홉이 아니니까 지금. 20명까지가 있는데 예. 한 50명 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설문지를 이제 미리 한번 받아봤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킨제이 리포트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여튼 20명 이상. 네, 그게 뭐 흉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럼요. 저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누구와의 경험이 가장 좋았는지 그리고 뭐 섹스의 궁합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궁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좋았던 경험이 있던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떠오르는 친구는 좀 많이 아래로 이제 연하인 친구가 있었어요. 한 띠동갑 정도인 친구가 있었는데 띠동갑이요? 최근은 아니었고요. 뭐 우연한 기회로 좀 알게 돼서
네, 당연히 사귀었죠. 예,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이제 했던 친구인데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왜 남성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하를 선호하는지 이제 그때 처음 그걸 느꼈죠. 왜 그럴까요? 뭔가 틀려요. 다르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 아시잖아요. 예, 알죠. 그러니까 예, 뭔지는 알아요. 아무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맛집을 가면은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는 이유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딱히 안 떠오르네요, 지금. 원래 긴장 잘 안 하는데, 긴장이 돼서 그런가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분명히 틀려요. 근데 예, 나이를 좀 더 먹으면은 예. 애 낳고 나이를 좀 먹은 사람을 좋아하게 될 거야, 아마. 그래요? 지금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 근데 박사님의 이 말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네. 뭐 저 역시도 그런 대상들을 만나본 적이 조금은 있거든요. 왜 그런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제 조금은 알아요. 근데 그거에 반면 저 역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능과 그런 끼가 없는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뭐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도 좀 이해는 되지만 왜 그런 친구들을 왜 선호하는지 남성들이. 그럼 그래도 선호하시는 편은 그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랑 관계를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편인가? 네,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성생활 하시면서 특별하게 시도해본 네. 이벤트나 뭐 테크닉, 이색 경험이 있으신지? 네, 우선은 좀 일반적으로 너무 평범하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항상 관계를 가질 때마다 색다른 걸 좋아해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성인용품 쪽에서 이제 찾는다고 하면은 뭐 오일이라든가 의상,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복, 스타킹, 그리고 장소. 장소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뭐 차, 공중 화장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간혹 스토리를 좀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스토리요? 네, 시나리오.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대화하면서. 겸비해가면서 무작정, 그러니까 정말 무슨 기계처럼, 무슨 동물처럼 하는 거는 사실 금방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추구하는 편이고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이런 성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죠, 박사님? 그렇죠. 양념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성에 대한 드라마도 이렇게 좀 구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취향이 맞아야, 같이 맞습니다. 맞아야 즐기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말 원했을 때 그것도 이제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죠. 대부분 좋아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애널 섹스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우선은 결론은 없습니다. 약간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저분하다, 더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취향인 것 같아요. 저하고는. 예. SM, 스와핑, 그룹 섹스, 뭐 동성애 등의 특별한 성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선 지금 질문 주신 우리 MC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는 없어요. 근데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른 방에 있거나 아니면 침실과 뭐 바닥 그 정도 차이의 관계는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체크를 맞아요.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양쪽 다 이제 쌍쌍이죠, 커플. 그리고 이제 아는 형이 침대 위에 있었고 침대락에서 굉장히 뭐 2층 침대처럼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약간 높은.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여자친구가 바닥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형도 자기 본인 여자친구랑 관계를 하고 뭐 저도 이제 관계를 하고. 근데 서로 각자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신경 쓸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나이 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두루두루. 그럼 그게 최근이 아니라 최근은 아니고요. 최근은 뭐 그럴 경우도 좀 없는 것 같아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